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확대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6%, S&P 500 지수는 3%대 급락하면서 약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3.4% 이상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1.4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확장 전환했습니다. 앞서 6월 서비스업 PMI는 48.8로 기준선인 50을 하회하게 되면서 업황 위축을 가리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전반에 확산된 침체 공포로 간밤 매그니피센트 7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세대 칩의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엔비디아는 6%대의 급락을 비롯해서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역시 4%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일 급락했던 증시가 오늘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양시장에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6분께 코스피 200 선물지수와 코스닥 150 선물지수의 변동세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낙폭과대주의 흐름에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전날 아시아 및 유럽 증시의 급폭락에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약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PMI가 지난 제조 PMI와는 달리 확장세를 가리키면서 안도감을 줬지만요. 이 증시의 급락을 완전히 봉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와 더불어서 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케이드 트레이드 청산 확대가 어제 검은 금요일에 주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던 우리 시장, 이 전일 과대했던 낙폭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이 오늘 장 초반 관측이 되면서 오늘 오전 9시 6분께 양대 지수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같은 시간 이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장 초반 8%대의 반등을 보이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고요. 과연 이 오늘의 되돌림 현상이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진바닥을 확인 후 추세 반전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면서 8.7%가량 내려앉았던 코스피, 오늘은 5% 이상 어제의 낙폭을 일부 회복하고 있고요. 2,5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팔아냈던 코스피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현재 매수 전환을 해줬고요. 기관도 나란히 매물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6.34%가량 현재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새 730선을 넘어서 735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개선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는 오늘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다행히도 어제의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되돌림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현재 5% 그리고 각각 6%의 빨간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어제 하루는 이 반도체에게는 그야말로 암흑의 날이었죠.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낙폭을 기록했던 건 바로 반도체인데요. 지금 이 시각 이 반도체의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선 어제 굉장히 강한 낙폭을 보여줬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4.48%, SK하이닉스는 6%대의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을 타고 이 추세 반전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다시 한번 기대에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급등 사이드카가 걸린 것 같아요. 급등 사이드카. 어제는 급락 사이드카에다가 급락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렸는데 오늘은 급등 사이드카. 좀 전까지 호가가 멈췄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움직이는 건지 이 컴퓨터가 멈춰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움직이네요. 어제 이제 급락을 할 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이렇게까지도 빠질 일이냐라는 시장의 얘기들. 장 끝나고 나서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빠지냐? 엔캐리 청산 자금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은 중동 전쟁 확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미국 경제 침체의 가능성이잖아요. 우려가. 자, 근데 지금 연은 총재가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어제 기사에 보니까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있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뭐라 그러냐면 미 경제 아직 침체 아니다. 경제 악화 시 연준이 고칠 것이다.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돈 넣으면 해결될 일이거든요. 경기 침체의 가능성 10에서 25%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로 완벽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은 총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은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다 아니다 뭐 이 의견은 분분하지만 아직 제가 볼 때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돈 뿌리면 되는 거예요. 미국 물가 어느 정도 잡혔잖아요. 그럼 돈 어느 정도 뿌려도 물가 뭐 계속 잡으면 되는 거죠. 그건 뭐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열심히 돈 뿌려서 또다시 그 2020년도 그때 당시 또 슈퍼 부양책을 꺼냈듯이 또 부양책을 꺼내면 미국 시장은 또 돈들이 남아돌면 또 주식시장, 그렇죠? 부동산 시장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어제 막 급락하는 가운데에서도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제 정말 말이 안 되게 빠졌어요. 역대 최대 많이 빠졌다 그러죠. 서브프라임 때 제가 오늘 아침에서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침에 서울경제에서 공개 방송을 매일 합니다. 8시부터 8시 20분 월화수목 금요일 맨날 하고 있는데 원래 이거는 시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시장에 있는 테마주를 보면서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종목들이 차트들이 어떤지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 뉴스 나온 거 보고 종목들 뜨드드드 보면서 이건 차트가 이쁘고 이건 안 좋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어떤지 그다음에 전력주 지금 뉴스가 뭐가 나오니까 뉴스가 아침마다 나오잖아요. 아침에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아침마다 오래 안 해요. 8시부터 8시 20분 이 정도에서 테마주의 흐름들을 분석하고 뭐 시장 얘기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걸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하도 안 좋아갖고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8시에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장 시작하기 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어요. 그래서 장이 월요일에 시작하기 전이니까 딱 봤더니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 시장이 일단 안 좋게 끝났는데 월요일날 어제죠. 아침에 미국 선물을 보니까 1.2%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시장 한번 더 빠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많이 빠진 월요일날 얘기해요. 어제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많이 빠질 것 같으니 함부로 잡지 말아라. 미국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잘못 자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3% 코스피 빠졌을 때 야 이거 많이 빠졌구나 들어갔을 때 아주 그냥 실신을 했죠. 왜냐하면 종목들이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졌으니까. 하지만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했던 건 결국은 이유 없이 빠졌던 흐름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업종의 대표주들은 원래 자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했던 건데 자,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지금 어차피 아침에 했던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랑 믹스해서 얘기할 텐데 미국 시장이 덜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8시에 공개방송 켜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아니 도대체 미국 경기 침체는 미국이 하고 왜 우리나라가 더 박살나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치고 자 미국 시장은 일단 전저점을 지지하고 이것도 어제 월요일 날 얘기해 준 겁니다. 미국 시장 이렇게 금요일 날에 저점을 한번 깬 거 보니까 하락 N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이 폭이 여기서부터 한 4% 5%밖에 안 된다. 미국 시장 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여기만 안 깨지면 된다. 그래서 그 폭은 이전에서도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떨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고 뭐 조정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뭐 미국 경기 침체로 뭐 핑계대고 떨어지고 뭐 그러는데 그걸로는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하락 N자로 일단 내려왔다가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기만 해주면 된다.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점이 깨져서 한 번 더 흔들릴 거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저는 예상하기에는 뭐 10% 이렇게 빠지는 건 말고요.
많이 빠져봐야 뭐 3%대 후반 한 4%? 뭐 그 정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금요일 날도 많이 빠졌잖아요. 아마 그 얘기도 어제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했는데 이런 웬걸 사이드카가 걸리더니 계속 떨어지더니 마이너스 막 10% 떨어지고 결국 뭐 코스피는 8점 몇 프로로 마감을 하고 뭐 코스닥은 장중에 13%가 넘게 빠졌습니다. 저 이거 처음 봐요. 코스닥이. 근데 어제 우리나라가 전쟁 상황으로 뭐 이란하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미국계에서 지금 경제 타격이 났다가 얘기하고 한 거는 알겠는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어제 좀 너무 과하다라는 기사도 나왔고 그래서 기사에 폭력적이다, 비이상적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는 웃긴 게 어제는 경기 침체로 빠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급반등 나오는 지금 종목들이 어떠냐면 자 일단 뭐 모든 게 지금 다 그렇습니다. 자 재룡산업, 재룡전기, 가온전선, 대원전선 뭐 하고 있냐면 14%, 17%, 11%, 13%다 급등입니다. 아니 뭐 경기 침체가 사라졌나요, 여러분들? 어제는 경기 침체고 그럼 오늘은 뭐 경기 침체 사라졌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리고 여전히 경기 침체에 있다면 반등을 주더라도 5%, 3% 반등 주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17% 반등을 준다?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비이상적입니다. 지금 가온전선도 지금 17%나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럼 반도체 섹터들도 그동안 많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뭐 지금 뭐 두산테스나 11% 올라가고 퀄리타스 반도체 6%, 코리아 서키트 8%, 뭐 인성정보 10%, 그다음에 뭐 고영도 6%, 코리아 서키트 9%, 뭐 리노공업 11%, ISC 12% 반등. 그러니까 지금 다 폭등을 하고 있죠. 뭐 한전사도 11% 반등을 하고 물론 뭐 대형주들도 뭐 급등을 하고 있지만 뭐 전업종이 지금 뭐 기본적으로 5% 반등 주고 세게 주는 애들이 17%, 13% 반등 주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제 급락했을 때에서 이유가 그렇게 탐탁치 않았어요. 아니 미국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너무 많이 빠지는 것도 좀 비이상적이었고 근데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유가 있으면서 빠졌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이슈가 터졌을 때 아니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니면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퍼졌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피해가 몇 조가 되는지 몇 천조가 되는지 몇 경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이 그쵸 파도 엄청난 손실이 점점 늘어나고 가만히 있던 은행들이 막 무너지고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막 나라가 휘청휘청거리고 갑자기 그리스가 망한다 그러고 이탈리아가 망한다 그러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런 공포 속에서 떨던 이유라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도 의아해요. 그리고 여는 총재는 돈 풀어갖고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지금 강력한 정책을 펼칠 거니까 뭐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저는 항상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해결이 되면서 반등을 주면서 기회를 줬던 것들을 여태까지 9.11 테러서부터 2001년도 9.12 테러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이 그랬습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죠. 최근에 이거 여태까지 주식시장이 100포인트 이상 빠졌던 것들에 대해서 뭐 9.11 테러서부터 해서 서브프라임 쭉 나와 있는데 그때 차트를 다 돌려봐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저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는 2006년도서부터 전문가 생활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서부터 차트를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후에서 다 반등 주고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완벽한 바닥이냐? 그건 아니고 지금 미국 시장이 안정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다시 보면은 일단 전저점을 일단 지지를 하고 다우존스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죠.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선물이 지금 다 플러스예요. 아침에 이것도 오늘 8시에 방송 열어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열어주면서 방송을 할 때 미국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고 나스닥 선물이 아침에 다우랑 마찬가지 1%대 강세였습니다. 지금 아까 1.5%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딱 강세란 말이에요. 그거 웃기잖아요. 아니, 지네들이 지금 1.8%까지 올라갔네요. 아니 지네들이 경기 침체라 얘기를 하고 아시아 시장은 겁먹어서 막 빠졌는데 저는 그래서 어제 이게 비정상적이다. 이거는 손절할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자리가 나온다 하면서 코로나 때서도 종목들이 한 달 만에 100% 올라가고 결국은 다 올라가고 좋아졌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오히려 저는 기회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미국 시장 상승 추세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속에서 조정 구간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꺾어지거나 부러지면서 하락 추세대로 바뀌거나 하락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미국 장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레 겁먹고 박살을 내면서 결국은 신용 물량들을 다 털어버린 겁니다. 좀 가벼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서부터는 매매하기가 더 좋을 수 있고요. 그 증거가 지금 일부 제약주들은 정고점, 신고점 다 돌파를 하면서 어제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명문제약부터 해갖고 뭐 일부 제약주들은 이미 신고가로 이미 다 올라가고 뭐 하여튼 테마주들은 더 좋아요. 저는 이 흐름이 뭐 갑자기 뭐 물론 미국 시장이 오늘은 반등 주고 내일 다시 빠질 수는 있지만 어차피 걔네들은 급락하고 미국 경제를 막 망가뜨려 놓고 다들 뭐 미국 사람들 다 실업자 만들어 갖고 다들 뭐 이렇게 힘들게 만들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걔네들 힘들 것 같으면 또 돈 풀어가지고 또 경기 부양을 또 인기 투표 얻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또 미국을 또 최대 또 뭐 전 세계에 또 미국은 또 뭐 최대 강국이니 뭐 어쩌니 어쨌든 자기네들은 뭐 슈퍼 그렇죠 울트라 민족 아닙니까 걔네들 나름에는 결국은 또 살려놓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시 올라갈 거고 그 흐름에 맞춰 보면 우리나라 이 테마주들이 있죠. 지금은 대선 테마주라 얘기거든.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그다음에 해리스 테마 이런 마약 관련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 테마 뭐 인프라 관련주, 건설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이것들 다시 또 고점 돌파하고 또 난리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 장세 또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다 기회였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대형주들도 원 자리를 갖다 줄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의 AMD 차트라든지 엔비디아 차트라든지 이거 분석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아침에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또 결국은 모양 만들고 또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있죠. 결국은 IT 반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 폭등 나오는데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 건데 다시 또 얘네들은 또 올라갈 거예요. 오늘 주성이도 8% 올라가고 FNST도 지금 12% 올라가고 뭐 지금 다들 뭐 다 급등인데 하루 만에 다 반등 주고 원래 자리로 갖다 주진 않습니다. 올랐다가 또 주춤하다가 또 올랐다 그러는데 이게 시장이 죽는지 안 죽는지의 그 흐름을 보려면 일단 대장주들이 죽는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신저점으로 꼬꾸라지는지 그걸 체크를 하시고 아까 봤었던 뭐 IT하고 상관없지만 뭐 재건주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제약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죠. 지금 오늘 폭등하는 전선주, 전기, 원전 테마도 마찬가지고 이 흐름들이 다시 꼬꾸라져서 다시 땅굴을 파고 급락을 하고 전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나면 그러면 그때 사태는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다시 여러분들을 놀리고 또 급등하고 또 올라갈 거니까 물려있는 사람들은 복구를 신경 쓰시면 되고 만약에 현금이 있거나 만약에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쫓아가지 말고요. 하루 이틀 되면 또 흔들릴 거예요. 흔들릴 때 어차피 저점은 안 깨져. 차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해서 저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되고 이게 결국은 아까 우리바이오처럼 올랐다 조정받다 올랐다 조정받다 하면서 다시 이렇게 튀는 그래서 전선 테마주들도 그렇고 전력주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고 뭐 비만 치료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테마주들이 움직이기가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 항상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기이한 현상의 그 하락은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오늘 증시 흐름 가장 먼저 짚어보고 왔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 이 본격적인 급락장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또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 이 상승 추세에서 단기 조정 구간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복구해가는 움직임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나스닥 선물이 1.8%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엔캐리 트레이드의 진원주였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오늘 장중 12% 가까이 폭등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날 이 7,100만 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지금 이 시각 8천만 원 선을 회복해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되돌림 반등 나와주고 있는 우리 시장.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대감을 안고 시작해보는 오늘 시장,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의 주인공이 될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SK하이닉스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SK하이닉스 지금 이 시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5.45%가량 반등 딛고 올라서면서 16만 4,600원 선까지 올라와 줬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SK하이닉스 참 어떻게 공략해 볼지 궁금증이 큽니다. 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 시장이 이미 조정에 들어섰지만 물려도 수익 날 수 있는 쪽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원래 자리를 갖다 준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IT 섹터들에 대한 실적들이 인텔이 나쁘다 그러는데 인텔은 CPU 사태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고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는 실적이 견고하고 좋습니다. 물론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차세대 제품에 대한 블랙웰에 대한 불량 때문에 뭔가 얘기가 있지만 해결하겠죠.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건 또 해결이 될 부분이고 원래 걔네들이 제품을 한 개만 내놓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내놔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로드맵을 보면 2025년도에 내놓을 제품, 2026년도에 내놓을 제품 이렇게 원래 미리 그 제품들이 개발이 돼서 미리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이미 먼저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CPU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나올 거다. 그래서 로드맵을 보면 이거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AMD도 앞으로 CPU 예를 들어서 코어가 16개인데 앞으로 32개, 48개 이제는 저전력을 위해서 여기 8개, 여기 12개, 여기 8개 나눠서 가기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로드맵을 발표를 해요. 근데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죠. 걔네들이 그렇게 로드맵 발표한 다음에 개발해 놓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고 다시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고 IT 기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여전히 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추세도 여전히 견고하고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어요. 정말 안 좋은 얘기였다면 어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6%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8%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물이 마이너스 한 3%로 지금 막 급락하고 있고 이따가 잠깐 날 때 마이너스 5% 돼갖고 나스닥 선물.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또 급락하고 그럴 텐데 어제 빠졌던 애들 싹 다 올라가죠. 지금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 한 5% 올라가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그러니까. 어제는 10% 이상 빠지고 오늘 5% 반등 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제 10% 빠졌던 것 중에서 13%, 14% 오히려 되로 더 많이 올라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하락장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락장이면은 10% 빠졌으면 10%만 올라가든지 5%만 반등 줘서 또 빠질 궁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 빠지고 5% 반등 주고 그다음에 더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약하거든요. 근데 10% 빠지고 14% 올라가고 10% 빠지고 오늘 17% 올라가는 애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는 애들이 지금 한두 개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왜 그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얘기했느냐. 자, 지금 시장이 죽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살아야 돼요. 시장이 죽고 하이닉스도 죽고 삼성전자도 죽는데 테마주가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최근에서 제일 믿음의 종목으로 지금처럼 급락을 했을 때에서 물론 반등 줄 때도 지금 17% 올라가는 전선 테마주 전기줄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올라가는 게 3% 올라가 5% 올라가는 게 적어 보이긴 하지만 원래 자리로 갖다 주는 안전한 대형주를 꼽으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테마주들이야 원래 급락할 때 20%도 빠지고 20%도 올라가고 하는 거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떨어지는 폭도 어제 좀 이상했어요. 어제 10% 빠지는 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 10% 이상 빠지는 거, 하이닉스 10% 이상 빠지는 거 진짜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정말 기이한 현상인데 어제 그게 나왔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결국은 시장을 들어주면서 살려줄 것들이 저 대장주들. 걔네들이 살았을 때 나머지 테마주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빠졌으니까 실적은 좋아요. 나쁠 게 없습니다. 2분기 실적 좋게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3분기 더 좋게 나올 거고 4분기도 더 좋게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일단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일단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뭐 IT 거품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AMD 오늘 일단 다 반등 나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6% 빠졌는데 지금 뭐 시간에 의해서 2% 다시 상승 주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던데 다시 얘네들이 모양을 잡고 있어요. 최근에 조정받았다 모양을 잡고 다시 반등 주면서 강세 이유가 나오고 그러면 다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최근에 빠졌던 자리들이 있죠. 하이닉스 기준으로 뭐 20만 원짜리, 21만 원짜리 그리고 신고점인 뭐 이제 24만 원 넘어서 25만 원 넘어서 이제 30만 원으로 가는 흐름들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이닉스를 꿋꿋하게 시장이 제일 어려울 때에서는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표적 종목 SK하이닉스 만나봤습니다. 이 시장을 끌어올려줄 구원 투수 투탑 대장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가지 모두 다 만나볼 텐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7월 29일과 30일 SK하이닉스 각각 19만 4,600원 그리고 18만 8천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29일 기준으로는 3.55%의 수익률 그리고 30일 기준으로는 7.18%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7월 31일 삼성전자 8만 1,300원에 만나봤는데요. 5.9%, 약 6%에 달하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8월 1일 서전기전 5,800원 짚어주셨는데 0.7%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8월 2일 삼성전자 8만 700원 선 짚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8월 5일 삼성전자 매수가는 7만 5,7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767.6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반등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공략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주인공이죠. SK하이닉스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일단 어제 공략드렸던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어제 공략하고 나서도 어제 이제 전저점 자리였거든요. 이 전저점 자리에서 있을 때에서 그냥 여기서 공략을 해도 그러니까 분할 매수였죠.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 바닥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드릴 때도 부가 설명을 했죠. 바닥은 아니지만 결국은 물렸을 때에서 살려주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총액에는 1위죠. 1위.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이 올라오면 얘가 살아나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오히려 흔들어 놓고 지 혼자 올라갈 때도 있고 일단 개인들이 많이 건들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꼽아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급락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이고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 덜 간다 그래서 이거를 아쉬워하거나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늘 10%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오늘 2%밖에 못 올라가요. 2%가 아니고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혼자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500조가 되기 때문에 얘가 급등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의 상승률을 얘가 뺏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가 나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은 다 상한가 갔을 거예요. 오늘 코스피가 이 정도로 급등했다면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근데 마이너스 달 일은 없죠. 그럴 일은 없는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5.6%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너스 3%, 5% 떨었다. 그럼 다른 종목들이 죄다 그냥 다 20% 폭등하고 그래야지만 코스피가 6%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올라가면 이 코스피가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안 움직여주는 게 다른 종목들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면 이런 식으로 코스피가 3%, 뭐 5%, 8% 올라가주는 게 좋고 근데 뭐 삼성전자가 안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그냥 적당하게 저는 올라갔다고 보고 이게 이제 여기서 다져야 돼요. 다져야 되고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라보면은 좀 답답하죠. 지금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 뭐 다른 종목들은 급락했던 종목들은 막 10% 반등 나오고 20% 반등 나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겁기 때문에 그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선 바보 같기도 하고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안 움직이나
그래서 이거 괜히 샀다 하는 사람들도 과거에서도 덜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애들은 급등락한 다음에 다시 또 급락하기도 좋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은 결국은 이렇게 된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면서 다른 애들이 빠져도 혹은 다른 애들이 못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가는 애들도 있지만 개별주에서는 못 가는 애들도 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얘네들은 항상 올라와줬어요. 여태까지. 주식 역사상 안 올라갔던 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장만 아니면. 그래서 지금 막 시장이 다시 또 뭐 2,000이 깨지고 뭐 1,500원 내려가면 당연히 얘부터 빠지고 다른 애들 더 많이 빠지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니까 얘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일단 뭐 다시 8만 원짜리, 82,000원짜리 회복하는 게 일단 나와야 되겠죠. 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여기서 이제 급락했던 자리를 다시 갭을 메우고 천천히 올라와서 8만 원, 82,000원 올라와줘야 되는데 얘 혼자 단독적으로 올라올 수는 없고요. 나스닥이 올라와야 되는데 나스닥이 올라오려면 엔비디아, AMD, 퀄컴, ARM 뭐 이런 기술주들이 올라와줘야 돼. 애플도 시가총액 크니까 그런 애들이 올라와 주면 나스닥도 올라가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나중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요. 미국에 있는 그 주식들이 올라가면 나스닥이 올라갈 거고 당연히 그 나스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은 없고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최근까지는 그냥 많이 안 깨지면 그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른 종목에 비하면 좀 덜 깨진 편인데 그래서 뭐 전날, 전전날에서 많이 종목들이 빠졌어도 결국은 들어주니까 자 하이닉스는 매수 가격은 이것보다 뭐 더 싸게 사면 좋죠. 근데 이게 더 여기서 더 흔들릴지 않을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많이 빠진 편이고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도 모양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단번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생각은 좀 접어야 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다져놓고 그리고 18만 원 가고 다져놓고 그다음에 20만 원 회복하고 이런 현상들이 안 올 것 같은데 또 와요. 또 대형주들은 또 그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거워갖고 안 갈 것 같은데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자고 일어나 보면은 며칠 지나다 보면 언제 올라가 있지 이런 현상들이 이 대형주들이 시장이 반등 주면 나오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건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좀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일단 뭐 요거 현재 가격 16만 4천 원 지금 3,900원인데 뭐 3,900원 4,000원이나 16만 4천 원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얘네들이 살아나야 그래야 지금 보면은 이제 테마주들 이것저것 지금 뭐 제약바이오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지금 급등 나오고 음식 업종도 급등 나오고 뭐 자동차도 급등 나오고 뭐 전 업종이 다 급등 나오잖아요. 어제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만 안정화되면 되는데 그 시장 안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수 관련주입니다. 쟤네들이 버텨줘야지만 테마주들도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어서 오늘의 표역 종목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매수가 확인해 봤습니다. SK 하이닉스 매수가는 16만 4천 원 선을 만나봤고요.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아직도 신청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 갖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문자로 들어온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매수가가 1,860원에 비중이 100% 유일하게 들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우리기술 4.17% 오늘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고요. 2,0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확실한 수익 구간이신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테마주 흐름 속에서 그래도 이슈가 되는 쪽, 그래서 전선, 전력, 전기는 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좀 싸게 사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뭐 원전 테마가 됐든 전선 테마가 됐든 지금 인공지능, 그러니까 각국의 최근 지난주 금요일 날 기사도 나왔었어요. 제가 기사를 찾으면 제목도 나오는데 뭐 이런 내용이죠. 지금 모든 나라들이 비상이 걸렸다라는 얘기인데 자,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서 또 내일 아침에 또 얘기해드릴게요. 찾으려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기사가 금요일 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각국의 나라에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다들 비상이 걸렸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막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어디가 가겠어요? 전선, 전력, 전기 테마가 지금은 조용하지만 시장이 또 다시 움직이고 그러면, 그리고 저는 엔캐리 자금 청산도 웃겨요.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걔네들이 청산을 하면 걔네들이 그럼 돈을 가만히 놀립니까? 청산해서 또 현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종목도 많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또 들어오겠죠. 또 들어오겠죠. 이전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돈을 빌려서 들어갔다면 지금은 돈 번 걸로 들어가겠죠. 왜냐면 지금 미국 시장은 유럽 시장 다 올라갔잖아요. 최근까지. 엔캐리 지금 뭐 엔화가 지금 제로 금리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그럼 그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그렇죠? 다 청산했는지 지금 청산 중에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뉴스로 폭락을 시키면 다 그거 돈 가지고 있는 애들의 돈놀이입니다. 근데 걔네들 돈이 엄청나죠.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자금들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다라 그러죠. 어쨌든 그런 자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태까지 보면은 급락을 시켰다가 또 올렸다가 또 급락을 시켰다 올렸다가 하는 흐름들이 많이 그 선물 시장, 뭐 골드 시장이나 뭐 옥수수라든지 뭐 그런 선물 시장에서는 그런 큰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래요. 어쨌든 지금 많이 빠져서 오늘 일본 시장도 급등 나오고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좀 급등이 나올 걸로, 그러니까 급등은 모르겠고 어제 좀 많이 반등을 줬으니까 일단은 1%, 2%대 지금 선물이 강하니까 테마주의 흐름들이 다시 좀 돌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을 설명하들로 왔는데 자, 차트가 아직 거래가 이렇게 실린 상태에서 차트가 망가진 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박스권 일로 떨어지게 되면 이래도 저점이 있는 박스권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다시 올라오면은 일단 여기를 돌파하는 게 관건입니다. 2,500원. 지금 다른 전선 테마나 전력주들 그다음에 원전 테마주 급등 나오는 것은 많이 빠져서 그래요. 얘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오는 거고 아직 얘네들은 회복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부 지금 제약주들이라든지 몇몇 테마주를 보면은 이 고가를 돌파를 하거나 그러니까 회복 정도 수준이 아니고 원래 자리를 올라와서 뭐 강하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떠 있거나 아예 그냥 원래 자리로 갖다 놓거나 하는 흐름들이 나온 애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 종목들은 그렇습니다만 아직 그 원전 테마나 전선 테마주들은 그 정도까지 흐름은 아니에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반등 주는 정도 수준. 한전산업도 마찬가지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술도 이게 지금 폭등하기에는 지금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테마주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익이 있고 싸게 공략이 됐으니까 며칠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일단은 반등을 줬으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연준에서 뭐 힘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시카고 연은 총재 입에서 한번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힘이 더 실려서 미국 시장이 회복을 하고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그러면 미국 시장도 안정화가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테마주들도 다시 또 활발하게 움직이면 우크라이나 재건도 갔다가 비만 치료주도 갔다가 또 조선 기자재도 갔다가 또 무슨 또 구리 관련주 갔다가 전선 테마주 갔다가 또 돌겠죠. 최근에 돌았던 것처럼 계속 돌게 되면 이것도 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00원 돌파하기 전에서는 일단은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저 라인에서 또 다시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쯤 갔을 때에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시 테마주들이 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여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단기적인 일시적인 급락에 따른 급반등에 따른 또 조정이 또 찾아올 수도 있다. 이거는 근데 그때 가봐야 합니다. 2,5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셀트리온요. 셀트리온 제약? 예, 계약주예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셀트리온요. 셀트리온. 예. 자, 셀트리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만 4,500원에 6%예요. 20만 4천 원에 6%. 예. 자, 셀트리온은 뭐 실적은 괜찮죠.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예정이고, 예. 뭐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주들이 나쁘진 않아 보여요. 요즘에 보면은 차츰 이쪽에 이슈가 더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복제약 그 비만 치료제 싹센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단 비만 치료제가 먼저 올해 좀 움직였었고, 그 영향에서 지금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로 오면서 또 관련된 뭐 마약 관련주들이 대마 관련주들이 또 치료제 목적으로 뭐 관련주들이 막 또 급등을 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또 이제 대선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로 또 제약주들이 또 이슈가 또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생물보안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슈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주들이 2년에서 그러니까 짧으면 2년, 길게는 4년에 한 번씩 움직였거든요. 근데 우리 코로나 때 이후에서 크게 그러니까 일부 조금씩 비만 치료제 움직이고 이렇게 각계전투하듯이 움직인 건 있었지만 제약주들이 전체 다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직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서 이런 제약주들에 대한 큰 흐름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셀트리온은 그 흐름의 1등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차트도 이렇게 길게 보면 바닥이고 이미 바닥은 작년에 다 쳤어요. 이미 바닥은 다 만들어놨고 다만 이게 이제 급등은 하진 않고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져가면은 좋은 종목으로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21만 원이 와도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길게 봤을 때 뭐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 올라와도 계속 가져가도 되는 종목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일단 기업 외국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 제약주의 예전에 대장주의 흐름이 오진 않았고 하지만 언젠가는 또 제약주의 흐름들이 또 인공지능의 또 흐름으로 또 이 신약이라든지 이런 제약주들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뉴스로 안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금 뭐 식이질병서부터 해서 막 이상한 뭐 우리가 막 그 질병 같은 것들 막 이런 것들 막 공포에 떠는데 그게 인공지능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거를 막 치료제도 만들고 뭐 이런 느낌이죠. 팔 없으면 팔도 만들고 머리 없으면 머리도 만들고 다리 없으면 다리도 만드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우리가 뭐 날아다닐 수는 없지만 정말 슈퍼맨처럼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좀 비약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 제약이 이거는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약들을 예를 들어서 뭐 IQ 우리가 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IQ도 뭐 올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거의 뭐 사람을 개조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약들이 지금 뭐 개발 중에 있다고 하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무슨 공상과학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뭐 획기적인 암 치료제가 나온다. 뭐 고통을 받지 않고 뭐 한 알만 먹어도 치료가 된다. 뭐 이 정도면 엄청난 획기적인 거잖아요.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뭐 머지 않아서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올 것 같아요. 제약에서. 먹었는데 뭐 지금 뭐 다이어트 치료제 뭐 비만 치료제도 처음에서는 뭐 부작용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한 알만 먹어. 근데 그게 효과 있냐 없느냐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신약들 그다음에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들 뭐 눈이 뭐 나이가 들면 눈이 또 안 보이는데 이게 또 잘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약이 있다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또 열풍을 일으키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제약주들은 저는 어쨌든 미래에 뭔가 제약주들이 또다시 주도주로서의 뭔가 큰 흐름을 가지고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 CMO, CDMO, 뭐 다른 생산, 판매, 위탁 생산 다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싹 다 봤을 때에서 나쁘진 않다 봅니다. 거기서 셀트리온은 길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BL 바이오 25,500원에 10%요. ABL 바이오 2만 네, 5,500원에 10%. 25,500원에 10%. 그럼 오늘 어제 사신 거 아니면 이전에 샀다가 수익? 이전에 샀는데 올라갔는데 안 팔았었어요. 너무 대체 와서 안 팔았는데 이 또 폭락하는 장에서 완전히 빠져서. 뭐 다른 종목들은 뭐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나 많이 빠져가지고 고생인데 얘는 그래도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좀 양반이죠.
자, 차트 네. 한번 볼게요. 자, 다른 네. 종목에 비하면 어제 뭐 이게도 11% 빠졌지만 오늘 그래도 5.7% 반등 주니까 좀 다행이네요. 네. 고가 대비도 다른 종목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빠진 편은 아니에요. 네. 다른 애들은 더 많이 빠진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 1조 2천억짜리 종목이고, 그러니까 개별 잡주는 아니고, 그리고 차트의 흐름도 우상향으로 상승 트렌드, 상승 추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까지 빠졌던 자리들은 떨어져도 지지가 되는 자리라서 뭐 이전에서도 여기도 다 지지하고 움직였으니까 여기서 다시 3만 원 다시 복귀할 때까지 좀 더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3만 원 다시 이제 3만 원 넘어갔는데 매도를 못해서 3만 원 목표가까지 다시 좀 가져가도 될까 하고. 그거는 이제 시장을 봐야 돼요. 갑자기 또 시장이 미국 시장이 갑자기 또 뭐 이번에 경기 침체 뭐 얘기 말고도 뭐 다른 얘기를 또 꺼내가지고 또 네. 흔들어 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파는 게 좋겠지만, 근데 네.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고 뭐 계속 쭉쭉쭉쭉 뭐 테마주들 뭐 대선 테마주들 잘 움직이고 거기다 뭐 미국에서 무슨 뭐 생물보안법 뭐 얘기 나오고 막 좋은 얘기 나오고 막 제약주들 막 급등하고 그러면 굳이 팔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꼭 시장이 계속 반등 줄 것 같지만 또 며칠 반등 줬다 흔드는 흐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저는 한번 팔았다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매매로. 그래서 3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마무리를 할 건데요. 시장이 오늘은 강하게 움직이죠. 어제는 경기 침체 얘기로, 오늘은 경기 침체 아닌 것처럼 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또 며칠 이거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게 며칠 반등 주는 척을 하다가 또 흔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 흔들 때에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쫓아만 안 가면 돼요. 그래서 물려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복구에 힘경을 쓰시고, 현금을 가지고 단타 치는 사람들은 만약에 차후에 며칠 뒤에 다시 또 시장이 흔들려갖고 저점이 또 내려오면 다시 사가지고 공략하는. 그래서 이제 완벽한 매매 대응하는 데에서는 재밌는 장이 되는데, 일단 물리신 분들은 빨리 복구하시기를, 그 다음에 뭐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인 시장이 뭐 계속 폭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미국 시장이 기운 내고 올라가게 되면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다 복구가 되는 상황이 언젠간 나오겠죠. 코로나 때에서도 뭐 한 1, 2개월 걸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불화수소 이슈 있을 때서도 2개월, 뭐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개월에서 2, 3개월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 관점, 그다음에 복구의 관점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길 원하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상보다 덜 빠진 미국 증시에 오늘 우리 시장 반등 기회 노리고 있고요. 또 너무 많이 빠졌던 낙폭이 과대했던 주식시장 돌아보면 저가 매수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SK하이닉스, 매수가는 16만 4천 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